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매번 옆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또 기분이 새로운데요. 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여기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이 피켓은 장애인의 학력을 전체 국민이랑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전체 국민에서는 11%인데 장애인은 53.5%거든요.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체 국민이 36.3%인데 장애인이 62.7%입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인데요. 전체 국민의 40%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0.9%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연간 예산이 2,287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4,29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308개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성인의 경우는 한 21만 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580개 정도로 전체 성인의 0.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이제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인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그 지역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이렇다 보니 이제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장애인들 지역 평생교육센터 접근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면 더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주부, 실업자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예산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지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때 확정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요.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서 국고 보조의 제외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05년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다시 또 국가로 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요. 교육부가 이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를 했고 올해 7월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부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안 요구로 134조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조. 네, 그러나 이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계획상 교육 현장의 원만한 적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한국내병장애인 인권협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우리 후보자님 댁에도 가서 이것들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이제 요구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아마 세부 사업별로 저희들이 좀 엄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여전히 현재 재정 운영이나 또 원칙 측면에서 아마 단기간에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현재 어떤 것은 기존에 국가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결국 후보자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2018년 예산안에서 후보자님 그 지역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건설 사업에서 정부 안보다도 총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2021년 예산에서는 부처 연계형 노후산업담지 개발 사업비가 10억 원 증액이 됐고 관련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도 원래 없던 3억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사업비, 대구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가 각각 6억, 2억 추가됐고요. 다사 외관 광역도로 사업비도 30억 원이나 증액이
방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후보자님께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셨는데요. 당시에 이 예산들 때문에 여야 실세들이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닌 무성의한 답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혹은 이거는 부적절하다 같은 정확한 어떤 검토나 답변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정부 재정이 과연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잔인해질지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기용 의원님과 조혜진 의원님이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이제 발의된 이유는 사실 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피켓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 관련 법률이 일반법이랑 달리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선례도 있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역업 재활법 그리고 특수교육법 등이 그런 법률입니다. 이 발의된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을 교육부가 정한 운영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지원할 책무를 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국가 시책인 평생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이 예산 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 발의를 했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조혜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신 만큼 좀 관련된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있는데요. 이 법안 사실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기대하면서 후보자님 이 법안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법안에 관해서 소상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해 두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이 배려 또는 지원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여러 여러 단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제가 장애인분들 저희들 직접 모시고 제 방에서 말씀을 일부러 듣고 또 존경하는 우리 기재위의 모 의원님 같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장애인 예산 관련해 대폭적인 정액에 애를 썼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 정책적인 관심을 더 두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